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5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 실무연구에서, 대법원 민사집행 실무연구에서 발간한 이제 논문집입니다. 판사,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 그 다음에 등기관도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이죠. 민사국장, 판사, 대법원재판장관, 지은희 판사님, 그 다음에 박영호 지원장님 쭉 있는데, 나머지는 공부가 이제 집행을 안 한 거니까 공부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건 10번. 요것 때문에 한 책 한 권 샀습니다, 사실.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요즘 가상화폐가 예전부터 좀 한번 논의는 다시 요즘, 그 당시에는 $10,000, 1,000,000원 갖고 온 것도 참 미쳤다 소리 했었죠. 3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1억 간다. 8천 얼마까지 갔었죠. 지금 4천만 원대인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알트코인, 여기가 이제 요즘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가에서도 몰수해갖고 5배 이상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과연 법원에서는 이제 경험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판사님이 쓰신 거예요.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시간 날 때 천천히, 아마 비트코인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367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367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칼라로 넣었군요. 네, 나오네요. 좋네요. 칼라로 아주 그냥. 이게 이제 이렇게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이시죠? 좀 두툼합니다. 32,000원인가요? 책장수. 책장사 아저씨한테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풀렸답니다. 민간한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파일은 법원 도서관에서 무료로 아마 또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한번 더 관심이 있으면 그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세요. 또 이 변호사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이 책을 샀다고 자랑 좀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 파일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3권 샀는데 다른 분들 주려고. 책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이 파일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쵸? 공부.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 하고, 일단 이 강의할 때는 이게 좋죠. 사토시, 그쵸?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면서 이제 뭐가 어떻게,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환가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개념. 자, 비트코인의 개념. 다시 공부하게 되네요. 잘 몰랐지만. 1. 개발자. 비트코인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피어2피어 방식의 글로벌 디지털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지난 2008년 10월경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 이름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피어2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9쪽짜리 논문을 통하여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발굴하고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돈을 만들 생각을 공표하고 2009년 1월 3일경 비트코인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뭔가요?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공식 지갑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코딩 소스가 오픈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람 이름인지 어느 집단의 이름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 논문에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섞어 썼다는 점에서 2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답니다. 2016년 5월 2일
컴퓨터 공학자 출신의 호주 기업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영국의 BBC 방송 이코노미스트에 출연하여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정치를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일부에서는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스스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 비트코인은 중앙통제기관, 즉 발행 주체가 없는 암호화폐이고 1비트코인, 1BTC라 그러죠. 1BTC에 상하는 고정된 액면가가 없습니다. 암호 해독을 하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 마인, 스타크래프트에서 마인이라 그러죠. 마이닝, 채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채굴된 비트코인은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다. 작동하는 시스템은 P2P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만들고 거래하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 모두가 비트코인 발행주입니다. 그중 누구 한 사람 꼭 집어서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전용 계좌는 지갑, 월렛이라고 불리는데 별도의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누구든지 만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각국 통화로 환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인 교환수단, 가치 저장, 가치 척도의 기능을 제한하지만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의 취득 및 채굴, 취득 방법. 이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1. 달러 등 전통적인 화폐를 가지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할 수 있죠. 거래소, 4대 시세소, 그쵸? 코인원, 빗썸, 업비트, 뭐 있죠 또? 빗썸, 그쵸? 빗썸, 코인원, 업비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게 4대 거래소에서 지금 뭐 24시간 거래되고 있죠. 매일 뭐 그냥 그래프가 그쵸. 쫄깃쫄깃하죠. 두 번째, 상품이나 용역이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쵸.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랬죠. 그 당시 뭐 해주고 1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그때 그 두 개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다고. 지금 그게 이제 두 개면 1억 7천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쵸? 3. 채굴 절차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취득하면 자신이 전자지갑,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잔고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지갑의 개념 및 전자지갑의 종류. 1. 전자지갑은 은행의 계좌번호와 같이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특정 주소입니다. 지갑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숫자와 영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조합해 뭐 이래 13PPWQTX 소문자 WGX NEN2K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1로 시작하는 33에서 34자리 문자열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개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지갑을 만들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를 써야 한답니다. 비트코인 계좌, 즉 지갑을 만들 때 주인번호나 실명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어느 국가의 관리도 받지 않습니다. 마치 현금처럼 불법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거래에 쓰인 경우도 있으며, 반면 이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익명 거래를 보장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2. 전자지갑의 종류에는 PC용, 모바일용, PC와 모바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웹지갑이 있고, 진정한 지갑은 아니나 지갑 대용으로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 지갑이 있습니다. 3. 기업, 웹사이트에서 직접 생성하는 비트코인 지갑과 개인 사용자는 블록체인 등과 같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향하는 전자지갑.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소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비트코인 입출금을 위한 전자지갑을 만들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지갑, 거래소 지갑. 보안은 비트코인 코어 지갑은 스스로 관리, 거래소 지갑은 거래소에서 관리. 백업은 비트코인은 코어 지갑은 스스로 관리하고 거래소는 거래소에서 관리해주고요. 책임 소재는 사용자, 이거는 여기서는 아이디 비번 누출 사용자 책임이 있고요. 서버 해킹 시는 거래소 책임입니다. 사용 환경은 PC 모바일, 거래소 지갑은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환경. 전자지갑의 이용, 비트코인 시스템 누구나 접속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령 이런 33가지라는 지갑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이 지갑의 주인이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누구와 언제 거래했는지 같은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갑에는 이용자의 비밀키가 저장되는데 비밀키는 일종의 비밀번호로서 이용자의 전자지갑 프로그램에 저장되며 비트코인 이체 거래 시 입력하는 번호로서 이러한 비밀키는 특정한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권리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한편 비밀키는 기본적으로 51글자의 무작위 문자열이어서 사람이 기억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저장을 해둬야 하는데 그 저장 형태에 따라 1. 비밀키 및 이에 대응하는 QR코드를 종이에 출력한 후 금고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 2.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 3. USB 외장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방법. 4.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함으로써 개인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굴. 비트코인 채굴 원리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컴퓨터의 CPU, GPU,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풀어나가며 그 활동량에 따라서 채굴이 됩니다. 초기에는 일반 가정용 PC에서도 채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 가정용 PC에서 채굴할 경우 전기세가 더 나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처음 설계될 당시 총 2000만 99만 9990, 약 2100만 BTC를 채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2018년 5월 현재의 누적 채굴량은 1703만 개로 전체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굴 기술이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추가 채굴이 어려운 비트코인의 특성 탓에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되는 시기는 사람에 다르지만 2040년 내지는 204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당 약 6회, 즉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이 생겨나가며 블록에 대한 보상은 4년마다 50% 감소됩니다. 초기의 채굴 일회당 보상의 규모가 50BTC였으나 2013년부터는 25BTC로 감소했다가 17년부터는 12.5BTC로 감소했습니다. 통상 일반 PC 한 대가 5년간 쉬지 않고 암호 획득을 했을 때 25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객과에 나오네요. 비트코인 거래 및 확정, 거래. 비트코인 거래는 공개키 암호 기술의 사용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각각의 사용자는 비밀키와 공개키, 프라이빗키와 공개키, 퍼블릭키를 배정받는데 비밀키는 패스워드 같이 비밀스럽게 관리되고 공개키는 전체 네트워크에 공유된다. 거래자가 수취자의 공개 주소와 이체할 비트코인 액수를 입력하면 수취자는 비밀키를 입력함으로써 이 비트코인을 수취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보내진 비트코인에는 새로운 소유자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공인키가 부착되고 송부자는 자신이 비밀키를 사용하여 서명함으로써 이를 확인합니다. 해당 거래 내역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모든 일에게 공개됩니다. 즉 모든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소유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비트코인을 보내는 경우에 거래라고 불리는 메시지가 생성되는데 이 거래 메시지에는 갑의 공인키와 송금하는 비트코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그 메시지에 비밀키를 사용해서 서명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당 메시지를 알립니다. 누군지 갑의 메시지를 확인함에 의해서 해당 거래가 갑이 비밀키로 서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을은 해당 비트코인 새로운 소유자로 인정되고
갑과 사이의 거래와 비트코인 이전은 블록체인이 기록되며 거래 시간이 표시되고 해당 블록체인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게시된다. 비트코인 거래는 달러, 엔, 유로 등으로 표시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표시된다. 이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화폐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달러, 유로 등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 비율이 거래소에서 결정된 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개된 시장, 특히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결정됩니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까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100분의 1 비트코인은 1센티 비트코인, 1000분의 1 비트코인은 1밀리 비트코인, 100만분의 1 비트코인은 1 마이크로 비트코인, 1억분의 1 비트코인은 1 사토시다. 이거 뭐 다, 이것까지 하려면 1 BTC는 1 비트코인, 비트코인 0.1, 0.01, 100분의 1은 1센티, 1센티 비트코인, 그 다음에 0.001 BTC는 100만분의 1인가요? 1000분의 1이죠. 1밀리 비트코인. 100만분의 1은 0.00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1 마이크로 비트코인.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분의 1은 1 사토시. 확정. 모든 거래들은 블록으로 그룹 지어지며 각각의 블록은 해당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거래는 각각의 거래들을 나타내는 블록에 포함되어서 확정된다. 여기서 확정. 컨퍼메이션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당 거래를 수행했으며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거래로 형성되는 새로운 블록은 약 10분마다 블록체인에 덧붙여진다. 이후의 거래들은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여 다시 블록체인에 덧붙여지고 종전에 형성된 블록들의 유효성을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거래 절차는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어도 글로벌 지급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복수의 블록체인이 존재할 경우 더 긴 블록체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해커가 이중 사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는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컴퓨터 연산 능력이 필요하므로 이중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래 수수료 등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최저 0.0005 비트코인입니다. 이 수수료는 비트코인을 처음 캐낸 사람의 몫입니다. 이 사람의 컴퓨터는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 해당 거래를 인증하는 데 쓰입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관리기가 없는 대신 이렇게 비트코인을 캐내는 사람의 PC를 인증 시스템 일부로 씁니다. 덕분에 비트코인 2100만 개를 모두 캐내도 비트코인을 캐내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0.01 비트코인을 넘고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나온 지 오래됐고 거래 데이터가 크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의 요약도. 비트코인 거래는 지갑 설치 및 주송, 송금 지시, 송금 지시 발송, 송금 지시 검증, 블록 생성 및 배포, 블록체인 생성 및 공유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정리하면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검증된 후 모든 단말기에 공유되어야 유효한 거래로 인정됩니다. 비트코인이 채굴 과정에서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 전체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들 등장.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자 비트코인이 유사한 형태의 다른 암호화폐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1508개.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건 옛날 논문이죠, 벌써. 10,000개를 돌파했다고 나오죠. 벌써 그때보다 이 논문 쓰실 때보다 10배입니다. 비트코인 외 코인은 잡코인, 우리나라는 영어로는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김치코인도 있죠.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속도 등 문제점을 해결해 이를 대체하려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알트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의 등장으로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겨서 비트코인이 2013년 4월 당시에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려 94.29를 차지하며 제왕적 지위를 누렸으나 2018년 2월 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은 33%. 그 대신 이더리움, 러시아의 부테린이 개발한 거죠. 젊은 친구가. 리플, 그렇죠? 비트코인 캐시 등이 비트코인 캐시 등이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 오늘 뭐
골드만인가요? 거기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또 유출됐다 이렇게 경제신문에 나오죠. 바로 오늘 아침에 본 겁니다. 지금이 2021년 5월이에요. 그럼 벌써 이것도 이 논문을 쓰실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벌써 3년 전 기준이죠. 많이 그때 벌써 비트코인 포함해서 10,000개가 넘게 나왔고요. 그렇죠? 결론은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점에서 같지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거나 변형되는 등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각자 고유의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 가령 이더리움은 러시아의 부테린이 발명한 거죠. 블록체인을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모든 자산을 올릴 수 있고, 이게 뭐 거래하기도 편하고 뭔가 좋다라고 이제 누가 평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모든 자산을 올릴 수 있고 각 자산이 구동하거나 거래되는 방식까지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 외에도 계약서, 전자투표, 이메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정성을 제공한다. 이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며 이것을 이용해 만든 프로그램을 분산 애플리케이션, D앱이라고 합니다. 코인마켓 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할 경우 2018년 2월 1일 현재 유통되고 암호화폐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10개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건 비슷해요. 지금도 비트코인 캐시, 카르다노, 스텔라로멘, 네오, 라이트코인 들어봤고요. 이오스, 램, 비트코인 거래소 등.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표적 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2010년 7월 7일 일본에 설립된 마운트 콕스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2월 9일 마운트 콕스에서 1BTC 가치가 1불로 등가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이던 마운트 콕스는 약 4,6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했고 그 바람에 2014년 2월 26일 파산 신청을 하여 큰 충격을 준 바가 있다. 일본에도 코인 신흥 부자가 있었죠. 그때 젊은 친구들. 하지만 2017년 이래 우리나라 중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인기가 급상승하는 한편 그 거래가가 3월에는 1BTC당 895불이었던 것이 2017년 10월경에는 6,100불이면 700만 원입니다. 올랐고 2018년 1회는 17,000불까지 올랐다가 1,824원까지 올랐다가 2018년 5월 25일 현재는 1BTC당 7,600, 800만 원이죠. 현재는 123거리는 거래소가 운영돼. 이때도 참 싼 거죠. 지금 8만 불까지 갔다가 7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4만 불 되죠. 벌써 7배죠, 이때. 뭐 참 알 수가 없죠.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여튼 공부를 해보죠. 2017년까지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플라이가 최대 거래량을 거래하다가 2018년 5월 현재 4위로 내려앉았고 상위 3곳을 중국이 휩쓸었다. 1위는 OK코인, 2위는 후오비가 차지했다. 3위는 중국 본토에 위치한 거래소는 아니지만 홍콩의 바이낸스가 차지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비트파이넥스는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빗 2013년 7월부터 원화 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하였고요. 코빗은 회원에게 비트코인 및 원화 두 가지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비트코인 또는 원화의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 주문을 중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10여 개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활동 중에 있는데 지금 아마 100개 넘을 거예요. 요즘 거래 가장 큰 업체는 빗썸, 업비트, 빗썸이 6위, 업비트가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업비트가 유지한 국내 거래소 타이틀이 최근에 비약했다.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4대 빗썸, 코빗, 업비트, 코인원 이 네 군데가 그 4대 거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하고요. 블록체인 다음에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하죠, 뭐. 예, 감사합니다.